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정부 예산안보다 3%가 늘어난 3조 2,400억 원을 확보했고 전남은 2년 연속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드론. 드론이 알아서 방향을 바꾸는 최첨단 기능에는 인공지능 기반 AI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광주 과학기술원 등이 이런 AI 반도체를 만들어 실험할 수 있는 작은 공장 설계비가 국비에 반영됐습니다. AI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는 실증 환경 조성비 70억 원도 확보됐습니다. 광주의 구축 중에 있는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미래차 분야인 전기차 상용화 지원 사업, 전남도와 공동사업인 경전선 전철화와 광주 강진 구간 고속도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등이 반영되는 등 총 3조 2,397억 원이 정부안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정부 예산안보다 3%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가운데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과 광주 대구 달빛 고속철도는 제외됐습니다. 전남은 정부 예산안에서 8조 2,030억 원을 확보하며 국비 8조 원 시대를 2년째 이어갔습니다.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와 국립마한 역사문화센터, 농산업 빅데이터 센터 등 핵심 사업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사회 기반 시설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전남 역시 이 분야에서 예산이 11%, 1,000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SOC 예산이 이월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깎였다고 해서 완공 수업 일자가 늘어지거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다. 그래서 원래 계획된 대로 SOC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선도 사업과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등 정부 예산에 빠진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또 내년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이 0원이어서 지자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남지역 본부가 내년 공무원 보수 예산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원연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5%, 올해 물가 상승률은 7%지만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 남짓이라면서 보수 예산 재심의를 통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맹은 또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고 공무원 보수 물가 연동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아가 2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기아는 어제 오토랜드 광명에서 10차 본교섭을 열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고려해서 노사 간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노사가 2년 연속 무분규로 교섭에 합의한 것은 1998년 현대차 그룹에 인수된 이후 처음입니다. 잠정 합의안 조합원 찬반 투표는 모레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대와 신세계가 광주 복합 쇼핑몰 출점 경쟁에 나선 데 이어서 롯데 물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백화점 측이 쇼핑몰 후보 부지를 검토하려고 우치공원과 패밀리랜드를 포함한 광주 일대를 다녀갔습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에 관심을 보여온 롯데백화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신규 사업부문팀이 복합 쇼핑몰 추진 검토를 위해 광주에 부지 실사를 나온 겁니다. 둘러본 곳은 어등산과 일신방직, 본촌산단의 롯데칠성 공장, 그리고 패밀리랜드가 포함된 우치공원 등 모두 4곳입니다. 어등산과 일신방직 부지는 이미 신세계 프로퍼티와 현대백화점에서 계획안 발표를 선점한 곳입니다. 롯데칠성 공장은 롯데그룹 소유라 활용이 수월하지만 본촌산단 내에 있어 입지 요건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세간의 관심은 우치공원에 쏠렸습니다. 지난 1992년 개원한 우치공원은 118만 3천여 제곱미터로 4곳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한때 호남권 최대 놀이공원이었다가 노후화로 폐업 위기까지 직면했던 패밀리랜드를 포함하고 있어서입니다. 이에 롯데백화점 측은 현재는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지만 우치공원을 부지로 선택할 경우
롯데월드가 참여하는 사업안을 구상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복합 쇼핑몰 출점 경쟁이 비공개로 과열될 경우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면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 명절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에서 7,55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이틀 연속 확진자 수가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나오면서 광주에서는 3,649명이 확진됐고 전남은 3,902명이 감염됐습니다. 사망자는 광주에서 3명, 전남은 6명이 발생했습니다. 고흥 외나로도에서 여수 돌산 해역에 내려진 적조주의보가 어제 오후 적조경보로 격상되고 여수에서 경남 남해군 연안까지 적조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고흥에서 여수 돌산 해역에서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밀리리터당 최대 2,750개체 이상 관찰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적조 경보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잇따라 해수부는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양식어가의 어류 사용 밀도 조절과 양식어장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8대에서 개인 보좌관으로 편법 운영에 논란이 됐던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새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정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 충원은 필요하지만 편법 운영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보도에 유승용 기자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일반 공무원인 전문위원을 상임위별로 한 명씩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일반 임기제 정책지원관이 상임위별로 1명. 지난 8대 의회에서 안건 처리 건수가 25%나 늘었을 정도여서 전문적인 지원 인력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입니다. 실제 의원 수가 22명으로 광주와 비슷한 대전과 울산의회는 상임위별 전문위원을 2명 정도 두고 있어 기존 전문 인력이 광주보다 많고 정책지원관은 상임위가 아닌 별도 정책지원팀에 배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8명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냈습니다. 8대 의회에서 개인 보좌관으로 운영한 게 논란이 됐던 만큼 의원실이 아닌 상임위별로 배치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가 되어서 지금 민선 8기 광주시정에 있어서 조직 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규 사업에 대한 업무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내년 초 정책지원관을 추가 채용하면 시간 선택제를 포함해 상임위에 배치될 전체 인력은 20명에 가까워 사실상 개별 보좌관처럼 운영될 수 있는 겁니다. 시의회 의원과 1대1로 매칭될 가능성이 매우 커져서 현실적으로는 의도와는 달리 이렇게 개인 보좌관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금 결정이 바람직한 결정인지. 또 기존 사무처 일반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재배치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 없이 손쉬운 시간 선택제 인력 채용을 택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9월을) 하루 앞둔 오늘 다소 선선한 날씨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22도 안팎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27도에 머물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아침 기온은 더 내려가고요.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은 대부분 비가 그쳤지만 동부 남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는데요.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나서도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선선합니다. 한낮 기온은 한평과 나주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7도, 광양 28도로 동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6도, 강진 28도, 해남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5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다시 한번 비 소식 나와 있고요.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북상 중인데요.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변동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의 한 주택 2층에서 불이 나서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1층과 2층에 거주 중인 주민 9명이 대피했고 건물 내부 20여 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전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이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보다 6.8%가 증가한 1,196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출근길 숙지 음주운전은 122건이 적발됐고 음주 교통사고와 부상자는 30% 넘게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2명이 늘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경직 직원들의 동의 없는 음주 측정은 인권 침해라는 노조 반발에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음주 측정은 노사 합의 사항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공단은 어제 해명 자료를 내고 노조와 사측이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을 거쳐 음주 측정 제도를 도입했다며 노조의 동의 없는 측정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공단은 또 올해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당일 연차를 사용한 직원이 42명이나 되고 음주 측정 전면 확대 뒤 관련 사고는 지난해 27건에서 7건으로 대폭 줄었다며 음주 측정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판매전인 7일간의 동행축제가 오프라인과 각종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내일부터 9월 7일까지 열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광주 전남지역 전통시장 166곳이 참여해서 네이버와 쿠팡, 현대, 이지웰 등 유통채널 3곳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